예, 오늘 발표드린 논문은 Practical Bayesian Optimization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이라는 페이퍼인데요. 어, 요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요즘 나오는 머신러닝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에 있는 머신러닝 서비스들이나 아니면은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회사도 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화 기능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최적화를 하려면 이제 한 번 한 번 트레이닝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머신러닝 방법으로 최적화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한 새로운 머신러닝을 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방법은 할 수가 없고 이제 훨씬 더 반복 수를 줄이는 새로운 최적화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용도로 요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 이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사람이 쓰게 된 지 약 몇십 년이 됐지만 그동안 이제 머신러닝 문제에 적용을 못하고 있다가 2012 년도에 요 논문의 저자들이 기존의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개선을 했더니 머신러닝 문제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에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 라면서 내놓은 논문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각종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대신 최적화해 주는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립스 같은 데 나오는 이제 그 트랙에서도 유사한 이제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는 게 되는데 그 이제 시초가 되는 게 이 페이퍼입니다. 내용이 좀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많거든요. 근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 뭔지 설명드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실제적인 고려 사항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머신러닝 할 때 잘 모르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냥 디폴트로 해 놓고 실험을 한 다음에 로스 펑션 값을 재보고 트레이닝 값이 뭐 만족스러우면 그냥 쓰지만 만족스럽지 않으면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을 바꿔가면서 다시 또 해 보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답이 없죠. 정답을 찾는 방법도 알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 아트다 내지는 뭐 블랙 매직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딱히 그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남이 쓴 논문을 특히 재현할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 대충 주고 내가 쓴 논문에 대해서 내가 한 연구에 대해서 그 실험을 할 때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논문들의 그 신뢰성에도 많은 이제 신뢰성에도 많은 이제 의심이 제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다 아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문제를 수학으로 써보게 되면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어, 밸리데이션 셋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로스 펑션 값을 구한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 내지는 전체 합을 미니마이즈 하는 파라미터가 하이퍼 파라미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이 그리드 서치 아니면 랜덤 서치인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리드 서치는 뭐냐면 어, 우리가 사용하려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러닝 레이트는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히든 유닛의 개수도 세 가지가 있다. 그럼 3 곱하기 3은 9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해보는 무식한 방법. 이게 이제 그리드 서치가 되겠고요. 단점은 한쪽으로는 히든 유닛의 개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쪽 방면으로 해보는 실험은 이제 시간 낭비인데 그런 걸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럼 그리드 서치 말고 많이 쓰는 랜덤 서치는 뭐냐? 그야말로 랜덤한 조합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건데 뭐 운 좋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운 나쁘면 뭐 여전히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건데 둘 다 뭐 알고선 하는 인텔리전스가 있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약간 자조적으로 대학원생을 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이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괜찮을 것 같은 이제 파라미터 조합을 찍어 갖고 실험을 하면은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실은 이거는 이제 리프로듀서블 하지 않으니까 그 실험하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이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으로 해 보겠다는 거고요.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베이지안 이름을 쓰는 거에서부터 알게 이제 눈치를 챘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제 프라이어를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찾으려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입력을 하고 로스 펑션 값을 출력으로 하는 이 함수를 f라고 하면, 이 함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일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무스한 펑션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가정에 대해서 실험을 해 보고서 나온 값을 보고 이 포스테리어 값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쉽게 말하면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지언이란 말은 이제 베이즈 시어렘에서 당연히 온 거고요. 프라이어라는 개념이 있고 포스테리어라는 개념이 있다. 프라이어는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컨티뉴어스한 펑션인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에서 나온 샘플링한 값이 있잖아요. 실험 몇 번 우리가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봐서 나온 그 로스 펑션 값들 조합이 있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어로부터 그런 결과가 나올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 두 개의 조합으로부터 이제 포스테리어, 우리가 찾고 있는 함수 값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acquisition 펑션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acquisition 펑션은 뭐냐면 대신 계산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이유가, 한 번 한 번 머신러닝을 하이퍼 파라미터 세트 하나에 대해서 한번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셋 전부를 다 해야 되니까, 뭐 10,000번 뭐 몇천 번 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안 하고 그거를 대신해 주는 훨씬 더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내서 얘를 사용을 하거든요. 걔가 에코지션 펑션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은, 그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그 비용이 너무나 크니까 다음번에 실험을 할 하이퍼 파라미터 셋 하나를 찾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어 그 다음번 실험을 할 하이퍼 파라미터 세트 하나를 xt라고 하게 되면, 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acquisition 펑션이라고 하는 어 훨씬 더 간단한 다른 함수를 하나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acquisition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세트 하나를 찾아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우리가 찾으려는 그 f 로스 펑션 값을 찾는 그 함수 값도 얘가 이제 최소값을 얻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 실험할 하이퍼 파라미터의 한 세트 값을 찾 찾을 때 사용하는 acquisition 펑션이라는 것을 디파인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xt로부터 실험을 해서 나온 yt, 새로운 로스 펑션 값을 알게 되면 이 지금까지 얻어낸 샘플링한 값들의 조합을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얻게 되고, 이 기반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디스트리뷰션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 말로만 들어서 뭔지 알기 힘들고요. 그림으로 뒤에 보여드릴게요. 어쨌거나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라는 게 일단 중요해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입력이 하이퍼 파라미터고 출력이 로스 펑션인 아 로스 값인 이 펑션은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근데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이제 민이랑 코베리언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쨌거나 가우시안 프로세스일 거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기 위한 그 대신 찾기 위한 함수로 우리가 acquisition 펑션이라는 훨씬 간단한 함수를 디파인을 해서 대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뒤에서 이제 이 그림에서 x축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예요. x축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가 실험을 3번을 했어요. 세 번을 했더니 점이 3개가 나왔죠. 그럼 요 점의 y 값이 로스 펑션 값인 거예요. 로스 펑션 값이 제일 작은 게 요 경우였던 거죠. 하이퍼 파라미터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현재 최적의 조합이 여기였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이게 가우시안 프로세스일 거니까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약간씩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중간 과정이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곡선일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곡선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 빨간색으로 가는 이게 천천히 변하는 곡선일 수도 있고, 여기 보이는 뭐 다른 색깔의 곡선처럼 여기 훨씬 더 빨리빨리 변하는 곡선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중에 뭐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걔네들은 가우시안 프로세스일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점 3개를 아는데 우리가 점 3개를 실험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다음번에 어느 지점을 실험을 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한 번 한 번 실험을 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용 서비스들 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파라미터 최적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요 샘플링을 하는 횟수가 20번 정도, 20번 내외로 이제 실험을 해 봐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우리가 아는 게 뭐 몇천 번, 몇천 번, 몇만 번 해 가지고 이제 어 트레이닝 시키는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그 적은 수의 샘플링만을 가지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낸다는 거죠.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어떻게 모델링할까를 생각을 해 보게 되면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건 파라미터가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민이랑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아니고 가우시안 펑션이면 코베리언스가 아니고 그냥 베리언스잖아요. 근데 시간축으로 변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되게 되면 민은 민 펑션이 되고 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 펑션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요 두 가지는 있어야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디파인이 되는 건데, 이게 여기 보이는 여기 보게 되면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민이 여기 보이는 검은색 실선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점 3개가 우리가 샘플링에서 어 알고 있는 지점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요 중간에 있는 지점들은 하나하나 요 파라미터의 이 x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을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민이고 여기 x 더하기 베리언스, x 마이너스 베리언스, 여기는 또 요만큼이 베리언스, 요만큼이 마이너스 베리언스. 요 가운데 지점은 베리언스가 훨씬 더 큰 거죠. 민 더하기 베리언스 요만큼, 민 마이너스 베리언스가 여기까지. 그래서 훨씬 더 요 중간의 지점은 언설튼티티가 높고 이 신뢰 구간이라고 해야 되는 요 구간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이와 같은 형태로 디파인이 될 거다. 요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 셋에 대해서는 요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가우시안 펑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알아보니까 코베리언스 펑션을 디파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코베리언스 펑션의 커널을 디파인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한 스퀘어드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 코베리언스 펑션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디파인을 하고요. 보시게 되면 파라미터도 몇 개 없고 그때 이 곡선이 굉장히 스무스하거든요. 근데 이와는 달리 이렇게 복잡한 파라미터도 많고 이 감마 펑션, 베셀 펑션을 사용을 해서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펑션을 모델링할 수 있는 이 코베리언스 커널도 있더라고요. 또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코베리언스 커널이 현재 존재를 하고,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는 이제 프라이어를 정할 때 맘인 거예요. 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 이제 나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어떤 조합으로 실험을 할지 다음번 샘플링 지점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게 acquisition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acquisition 펑션 알파라는 걸 디파인을 해서 이 함수가 맥시마이즈 될 때의 입력값, 입력 하이퍼 파라미터 세트 값이 우리가 찾고 있는 함수 디스트리뷰션을 미니마이즈 할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바로 우리가 찾는 함수를 미니마이즈 해 주는 조합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풀 수 있는 훨씬 간단한 함수를 최소 또는 최대화하는 그때의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아서 이 조합 이 조합으로 다음번 샘플링 지점을 찾아 샘플링을 하게 되고,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찾고 있는 fx 값의 포스테리어 값을 업데이트를 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액퀴지션 펑션을 정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 성질과 익스플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는 성질,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밸런싱을 하도록 액퀴지션 펑션을 골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 성질은 뭐냐면 어 언서턴티가 높은 영역을 찾아가는 게 익스플로레이션인 거예요. 왜냐면 언서턴티가 높은 영역은 그 망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값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런 영역으로 일단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반면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은 뭐냐면 이미 꽤 괜찮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거기서 최적의 값을 찾는 게 익스플로이테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을 적절히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액퀴지션 펑션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를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식당에서 메뉴판이 있으면 메뉴판에서 메뉴를 고르는 거를 비유를 들어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뉴판에 가서 타코를 먹으러 갔는데 음식 메뉴판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 중에서 오늘은 내가 한 번도 안 먹어 본 거 중에서 한번 먹어 보자. 이 중에 혹시 맛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익스플로레이션이고요. 내가 맨날 먹던 타코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번째 치킨 앤 비프를 먹어 보자. 왜냐면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으니까. 요게 익스플로이테이션인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할 수 있도록 이제 액퀴지션 펑션을 설계라는 걸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 그림이 중요한데요. 밑에 있는 이 초록색의 액퀴지션 펑션이 실체인 거거든요. 어떻게든 액퀴지션 펑션을 요렇게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은, 액퀴지션 펑션의 지금 맥스가 여기잖아요. 액퀴지션 펑션이 맥스가 되는 요 지점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여기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번 샘플링을 요 축에서 하겠다는 거죠. 지금 샘플링을 두 번 했잖아요. 실험을 두 번 했잖아요. 요 조합으로 요때 하이퍼 파라미터 세트로 한번 실험을 했고 요때의 세트로 한번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액퀴지션 펑션이 요때 이제 최적이라고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이 근처에서 실험을 해 보게 되면 실제 값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얻어내는 값이 이제 최적의 값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요 그림에서는 어
요 실선이 민 값이고 실제 값은 여기 점선이라고 이 그림 위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 이론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액퀴지션 펑션이 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요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요 두 번째 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가장 개선될 확률이 높은 거, 이건 뭐 확률이니까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CDF에다가 바로 값을 넣어서 얻은 확률 값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expected improvement라고 해서 그 개선될 정도의 expectation 값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식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값은 민 값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값의 그 차이, 고 중 적절한 이제 이 콘스탄트 값을 곱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요 두 개 값의 차이 값을 액퀴지션 펑션으로 사용하는 요런 경우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뭐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라고 할 때도 있고 뭐 로어 컨피던스 바운드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LCB가 로어 컨피던스 바운드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하고요. 오늘 설명하는 페이퍼에서는 중간에 expected improvement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expected improvement는 요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뭐 expectation이 개선되는 정도가 요건 거죠. 지금까지 최선으로 얻어낸 로스 값 빼기 지금 내가 예상하는 값의 차이가 이제 improvement인데, 거기다가 이제 확률을 곱해서 적분을 하니까 expectation인 거죠. 근데 요 fx를 보게 되면 지금 최소값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최소값인데,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큰 영역, 여기는 실험할 필요가 애당초 없는 거죠. 어 여기서 인제 가로 중간에 이제 언설턴티티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얘보다 이제 요 근처에서 더 작게 내려오기 굉장히 힘드니까. 대신에 얘는 요 주변에 있는 애들은 여기 언설턴티를 감안을 하게 되면 요 주변에 있는 값들은 훨씬 더 개선될 여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expected improvement를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여기쯤이 가장 이제 가장 최소의 로스 값을 얻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요 상태 고대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이제 노이즈를 집어넣거든요. 노이즈를 집어넣는 이유는 expected improvement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exploration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을 적절히 이 트레이드 오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이즈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집어넣습니다, 일부러. 근데 이제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쓰잖아요.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계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미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더라. 우리가 매번 이 값을 이제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고생을 안 해도 되더라. 내지는 내지는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그 값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오늘 설명하는 페이퍼에서는 이 expected improvement를 계산하기 위해서 MCMC를 사용합니다. 어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을 해서 어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디스트리뷰션 값을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해서 값을 대신 얻어내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expected improvement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설명이 좀 복잡한데,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루프가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 그러니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내기 위한 머신러닝 방법인 거예요. 액퀴지션 펑션을 통해서 다음번 샘플링할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찾아내고 이 값을 적용을 해서
다음번 샘플링을 요 지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샘플링한 값을 2개를 알고 있었는데 세 번째 샘플링하는 지점을 알아내서 여기를 실험을 하는 거죠. 이 말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 지금 찾아내는 걸 가지고 뭐 트레이닝 10,000번을 하는 거 한 세트를 통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 펑션 값을 찾아내게 되면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어를 업데이트를 하죠. 즉 포스테리어 값을 이와 같은 형태로 업데이트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포스테리어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포스테리어 값을 이와 같은 형태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액퀴지션 펑션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다음번 샘플링 할 값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맥시멈이 됐으니까 다음번에서는 여기를 이제 샘플링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액퀴지션 펑션을 찾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각각이 실제로 계산을 해 봤더니 다 이게 형태가 다르게 나오게 되고 우리가 집어넣는 노이즈 파라미터에 의해서 이 맥시멈 값도 이와 같은 형태로 꽤 많이 바뀌게 된다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어 최저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찾기 위한 가우시안 프로세스에도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있네? 이거의 최저값은 어떻게 정하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설명드리는 페이퍼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해결을 해 주겠다는 게 이 논문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이 이렇게 하는 거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미 2번 실험을 해 봐서 하이퍼 파라미터 세트 한 번으로 실험을 해 봤고 이때 로스 펑션 값을 알고 있고 또 한 번 세트로 실험을 해 봐서 로스 펑션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럼 다음번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액퀴지션 펑션으로 찾아낸 거죠. 어떻게든 액퀴지션 펑션을 계산을 해서 그때 맥시머이즈 되는 요 지점에서 우리가 다음번 실험을 해 보자. 요 그림에서 이제 검은색 실선은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티리어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민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여기서 더해 주고 빼 줘서 대략의 신뢰 구간을 이 회색으로 색칠한 영역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구간 주변은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작은 거고 이 중간에 모르는 구간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넓은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펑션 값은 이 회색 영역 바깥에도 위치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요렇게 요 축으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펑션이니까 굉장히 넓게 이렇게 가우시안 펑션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확률이 낮지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음번에 여기를 실험을 해 보자. 실험을 해 봤더니 실제 데이터 값을 이제 얻어낸 거죠. 그래서 다음번 액퀴지션 펑션은 여기가 최대다. 그럼 다음번 또 실험을 해 보자. 그랬더니 다음번 실험을 해 보면은 여기네요. 그때 값은 얻어낸 값은 여기를 얻어냈어요. 그 값을 기반으로 포스테리어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맥시멈을 찾는 거군요. 그럼 그다음에는 얘가 여기를 찾아보세요. 여기를 또 실험해서 여기를 얻고 또 얘가 여기를 찾아보세요. 얻고 다음은 여기를 실험해 보세요. 여기를 얻고 다음엔 여기를 찾아보세요. 여기를 얻고 그다음에 여기를 찾아보세요. 그 결과 우리가 대략 이와 같은 형태로 하게 되면 실험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포스테리어 값이 실제 펑션 값에 근접하게 되는 거를 알게 되고 우리가 최소값이 대충 이 정도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최소값을 찾는 거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프랙티컬한 컨시더레이션인 거거든요. 이 페이퍼에서 제안을 하는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을 머신러닝의 문제에다 적용을 하려면 이제 이와 같은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을 쓸 수가 없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컴퓨팅 리소스가 멀티플하게 있을 때 어 내지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커질 때, 하이퍼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스케일러블하게 이 문제를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결정하는 법과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관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내서 해결을 하면 머신러닝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게 오늘 설명드리는 이 페이퍼의 요점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적용을 합니다. 코비리언스 펑션과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렇게 정하면 되겠더라. 두 번째는 그 옵티미제이션을 할 때 타임드 코스트니까 코스트를 고려하도록 애퀴지션 펑션을 만들면 머신러닝 문제에 굉장히 유리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컴퓨팅 리소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한테 GPU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병렬적으로 트레이닝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을 하면 좋겠더라. 이 세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고요. 코비리언스 펑션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스무스한 스퀘어드 익스포넨셜을 썼더니 실제로 잘 맞질 않고, 이거보다 덜 스무스한 매턴 커널을 사용을 했더니, 매턴 커널은 감마 펑션이랑 베셀 펑션을 써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매턴 커널 중에서도 파라미터를 2분의 5, 2.5를 썼을 때의 이 형태가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이 머신러닝 문제에 가장 적절히 대응을 하더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베리언스 펑션이랑 민 펑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티피컬한 값을 하나 딱 지정을 해 놓고 이게 옵티멀이라고 이제 우기면서 실험을 했더니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하자.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디펜던시를 아주 없애버리자. 그래서 가능한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의 확률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전부 적분을 해버려서 인티그레이션 애퀴지션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뭘로 정하는지 상관없이 적절한 애퀴지션 펑션 값을 얻게 된다. 이걸 이제 확률적으로는 마지널라이즈드 한다고 하니까, 이와 같은 인티그레이티드 애퀴지션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수렴도 잘하고 계산도 쉽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연구에서 찾아낸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샘플링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계산도 쉬우니까 요거를 쓰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임프루브드 익스펙티드 임프루먼트에 대해서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계산을 한 경우에 여기 보인 것과 같이 로스 펑션 값이 굉장히 빨리 가장 낮은 값으로 하게 된다는 거를 엠니스트 실험을 해서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애퀴지션 펑션에다가 코스트를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왕이면 이 실험을 덜 하고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간으로 퍼 세컨드로 애퀴지션 펑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애퀴지션 펑션을 타임, 지금까지 계산을 하는데 소요됐던 시간값을 이 코스트 펑션으로 해서 그걸로 나눠준 값을 가지고 새로운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서 얘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빨리 계산될 것 같은 애를 먼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 디파인한 거거든요. expected improvement 나누기 세컨드. 그래서 원래 액퀴지션 펑션은 여기가 맥시멈이지만 새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맥시멈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수렴을 한다. 이거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가지고 한 실험인데 계산하는 시간이 x축으로 갈 때 지금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여기 보이는 초록색 함수와 같이 훨씬 더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어 더 낮은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사한 결과를 시파10 이 CNN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도 더 빨리 결과를 얻어내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한테 컴퓨팅 리소스가 멀티플로 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지금까지 멀티플 이렇게 패러렐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시리얼하게 하는 거니까. 한 번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한 번 계산하고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합니다. 지 만약에 지금 3 개의 리소스를 가지고 그게 지금 여기서는 J인데 3 개의 리소스를 가지고 계산 중인 거예요. 3번 계산 중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 값이 나오기 전에는 액퀴지션 펑션 값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새 값을 모르니까 다음번 시도를 뭘로 할지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미리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면 가능한 모든 나올 것 같은 애들의 익스펙테이션을 통째로 취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얘네들이 팬터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예측값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음번 시도할 값을 어 값 다음번 시도할 액퀴지션 펑션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값이 나오지 않더라도 얘들 값을 계산을 해야 이 계산한 값이 나와야 다음번 액퀴지션 펑션 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 다음번 그러니까 트라이할 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 나오기 전에 미리 그냥 예측값으로부터 expectation을 취한 prediction 값으로부터 다음번 시도할 샘플링할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정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안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 이제 절대적인 로스 값이 떨어진다고 항상 이제 보장을 할 수는 없으나 이제 곱하기 3 그러니까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0 10번 점점 더 많이 이제 자원을 많이 투입을 한 경우죠. 훨씬 더 빨리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시파10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경우에도 사람이 한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고 이 한 가지 논문에서 밸리데이션 에러로 그림을 그리고 이 숫자는 테스트 셋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테스트 셋인 경우에 이때까지 이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사람이 찾아낸 게 에러 레이트가 15%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CNN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만 빡 적용을 했더니 무려 사람이 찾아낸 18% 대비 3%를 개선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대신 최적화해 주는 모든 서비스는 이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이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레디언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 우리가 최적화를 하려는 알고리즘이 그레디언트가 있는지도 모르는 블랙박스라고 놓고 얘네들을 한 번 한 번 트라이를 하는 게 너무나 이제 코스트가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신에 그 트라이를 신중하게 가장 최소로 했을 때 최소로 하면서 최적의 값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찾아낸 게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머신러닝 문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프랙티컬하게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페이퍼에서 최초로 적용을 해서 최근에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들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은 전부